개미 털고 나면 대불장이 올 겁니다. 속는 개미가 되지 맙시다. 안녕하세요. 50억 아빠입니다. 시장에 호재도 많은데 코인들은 왜 오르지 않는 것일까? 비트코인은 괜찮지만 알트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하락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시장 심리 사이클에서 알트코인 투자 심리가 자포자기 단계에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코인이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하면 찐반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의심 그리고 불신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 자포자기 단계에서 회복하는 시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타이밍이 바로 현재 시장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일 새벽 3시 30분에 FOMC 금리 결정 발표 이후 파월 연설이 있었는데, 연설 이후에 코인 시장이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데요. 시장이 약세를 보인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파월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긴 했으나 확실하게 신호를 주지는 않고 9월 18일 FOMC 전까지 발표될 경제 데이터들을 추가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다며 뜨뜻 미지근한 태도로 시장에 확실하게 신호를 주지 않은 점이 시장의 기대감을 다소 불식시키면서 단기 홀더들의 좀 더 두고 보자 하는 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70% 이상 올라가면서 압도적이었던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이 15% 이상 떨어지면서 점점 해리스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코인 가격과 연관성 있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중동 전쟁 리스크인데, 이란에서 하마스 1인자 피살 사건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가 피해값을 치르겠다며 보복을 천명하고 상황이 악화 일로로 가면서 전쟁 리스크가 특히 알트코인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 비트코인이 바로 날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채굴자들의 패권 경쟁 때문인데, 7월 31일 이후로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10%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드는 돈이 사상 최대라는 건데, 현재 비트코인의 채굴 기업 상위권은 대부분 미국 회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1비트를 채굴하더라도 회사마다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대기업일수록 효율적인 채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더 저렴한 비용에 채굴이 가능합니다. 반면 채굴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영세한 채굴 기업은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채굴을 하는 게 오히려 비싼 상황이 벌어지면서 채굴기를 꺼버리거나 운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시장에 매도하게 되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남은 모든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채굴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채굴 대기업들도 이와 비슷하게 모든 비트코인 채굴을 자기들이 독점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해시레이트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소규모 채굴 기업들이 발을 붙일 수 없게 만들고, 밀려난 채굴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시장에 지속적인 하방 압력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소형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을 계속 매도하고 있고, 대형 채굴자들은 채굴에 이어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매수까지 하면서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것인데, 대형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축적량을 늘린다는 것은 이 시장의 진짜 핵심 플레이어들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보고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므로 중장기 전망에 매우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소형 채굴자들은 사실상 피바다에 가까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면서 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며 발생하는 비트코인의 매도 물량으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이며,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수록 소형 채굴 기업들의 적자가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대형 채굴자들은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반기기도 하는 입장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장 패권 경쟁으로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에도 바로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코인 대불장이 아직 오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약세에 속으셔서는 안 되고, 지금 타이밍의 코인 시장은 이륙 직전에 로켓 발사대에서
발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와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보시면 공식 정보방에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실시간 투자 관점과 중요한 시장의 인사이트들 올려드리고 있고, 클릭 한 번이면 들어오실 수 있는 평생 무료방이기 때문에 지금 클릭 한번 하셔서 좋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입장하셔서 정보가 별로면 그냥 나가시면 되니까요. 한번 들어와 보셔도 나쁠 거 없으실 겁니다. 알트코인의 운명이 걸려있는 리플 SEC 간의 소송 판결이 4년의 공방 끝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1년 전 약식 판결에서 리플이 승소하였듯 이번에도 이변 없이 리플의 긍정적인 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판결이 도출되면 리플뿐만 아니라 알트 시장 전체를 불기둥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호재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최소 90% 확률로 리플에 유리한 판결이 나면서 시장을 시원하게 올려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3년 6월에 솔라나, 폴리곤, 코스모스를 비롯해 온갖 알트코인들을 싸잡아서 증권으로 분류하고 이것들을 거래할 수 있게 한 바이낸스를 미등록 증권 거래 혐의로 제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SEC에서 법원에 제소장 수정을 요청하며 소송에 언급된 알트코인들이 증권인가에 대한 판결 여부를 소장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소송에서 해당 알트코인들이 증권인가에 대한 판결 여부가 다뤄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로 이더리움이 상품으로 분류가 되고,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의 친암호화폐 물결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임기 첫날에 암호화폐의 최대 적인 SEC 의장 게리 갠슬러를 잘라버리겠다고 공약을 한 데 이어 민주당에서조차 게리 갠슬러를 잘라버려야 된다며 친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압박을 넣고 있으며,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마저도 이번 선거에서 암호화폐 업계를 적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SEC에서 이길 확률도 적은 소송을 굳이 밀어붙일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고, 해당 증권 소송이 리플 증권 소송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었던 만큼 리플에 대한 소송 역시도 최종 판결이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코인의 성장을 가로막은 최대 적은 암호화폐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공화당을 넘어 민주당에서까지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점점 커지면서 게리 갠슬러의 입지가 줄어들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현물 ETF에 이어 금리 인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화선에 불을 붙일 호재가 리플 승소에 달려있다고 보고, 1년 전에 리플의 약식 판결 승소 이전에도 많은 이들이 리플의 승소를 예측하고 있었으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가격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판결 직후에 리플이 80%를 한 번에 들어 올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확실하게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에 코인들의 가격 분출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이 당시에는 상승 후에 바로 가격을 되돌렸지만 이때는 약식 판결에 불과했으며, 이번에는 최종 판결 종료에 임박했다는 사실로 불장을 위한 분명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점이며, 그리고 FOMC에서 파월이 경기 침체 확률은 낮은 편이며, 갑자기 경제가 더 뜨거워지거나 갑자기 얼어붙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고 발언을 해주었는데, 미국의 경제 데이터는 여전히 굳건함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코인 시장에 분명한 강세장 신호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 18일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될 확률을 사실상 100%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으로, 채권 시장 또한 이를 반영하며 7월 한 달간 올해 들어 최대 월간 하락폭을 기록하는 모습이며, 이와 같이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빠지게 되면 위험자산의 선호 현상이 증가하면서 코인 시장에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파월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둔화되는 추세이며, 앞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의 고용 지표라는 뜻을 내비쳤는데, 금리 인하 전까지 실업률과 고용 지표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최근 미국의 민간 고용 수치는 예상치를 하회해 주면서 금리 인하를 위해 유리한 데이터가 나와준 만큼 이대로 큰 이변이 없으면
9월 금리 인하로 시장의 하방 압력이 점점 해소가 되면서 이 하락 사이클을 지나 다시 상승하는 사이클로 시장이 순환하는 흐름으로 방향성이 진행될 것이라 보고 있고, 미국은 실제로 대선 전에 경기를 띄워서 현 정권인 민주당 표심을 얻기 위하여 스텔스 양적 완화, 즉 시장에 몰래 돈을 푸는 전략으로 경기 부양을 몰래 해오는 정책을 해오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까지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본격적인 양적 완화로 상승장이 시작되기 위한 퍼즐이 모두 맞춰질 수 있는 상황을 목전에 앞두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과거 반감기 사이클을 보면 2012년, 2016년, 2020년 반감기 직후 100일 이후부터 유의미한 상승이 시작되었는데, 현 시점을 보면 4월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은 계속 횡보 중인 상황에서 현재까지 100일 이상이 지난 시점으로 현재의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 이번에도 지난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또한 이더리움이 ETF 출시 이후에 계속 약세에 있는데, 앞서 비트코인 ETF 출시 당시에 똑같은 상황을 보여주었던 그레이스케일의 GBTC 상황을 보면 초반에 유출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50%까지 빠진 다음에 그 이후로 완만하게 유출량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도 유출에서 순유입 흐름으로 전환해주는 흐름으로 진행되었는데,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더리움은 현재 GBTC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물량 유출이 진행되면서 일주일 만에 20% 이상 유출이 진행된 상태이고, GBTC와 마찬가지로 50%까지 유출이 일어난다고 하면 대략 30일에서 40일차 정도면 더 이상 그레이스케일발 유출로 인한 하방 압력은 잠잠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보면 여기 꼬리에서 저는 이번 시즌에 바닥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 현재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이 라인이 첫 번째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만에 하나 낙폭이 한 번 더 가는 흐름으로 진행되더라도 여기 최후 방어선은 지켜주면서 반등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저점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흐름으로 이 추세선을 위로 돌파해주면서 리테스트 안착 이후에 다시 반등해주면서 이 돌파한 자리를 위로 뚫어주면 여기서 알트장이 컨펌된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래로 좀 빠져주면서 유동성을 알트들과 나누는 흐름으로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트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1분기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대략 50에서 54% 사이에 있었고, 알트가 약세였던 2분기 이후로는 54%에서 57% 정도 사이에 위치한 상황인데, 알트장이 오르면 이 도미넌스가 최소 53% 이하로는 빠져주면서 시장에 자금이 돌면서 전체적으로 알트들이 회복을 해주는 그림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찐반인가 하면서 의심과 불신 그리고 조심 단계 사이로 가는 이 순환 사이클의 시작점으로 가면서 시장이 살아나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현재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의 시간 10분을 최대한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고퀄리티 정보로 구독자분들의 투자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채널이 되도록 앞으로도 힘쓰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